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풍제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019170에 해당하는 종목이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신풍제약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이제 변곡을 만들어줄 수 있다 했던 부분이 이제 셀트리온의 결과 발표 후, 그게 이제 오늘 시장이었죠. 오늘 시장에서 지수 혹은 종목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중, 그죠? 코스닥. 장중에 이렇게 쭉 밀리는 싶더니 이제 종가에는 위로 마감했어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폭이 좀 적었죠.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덜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좀 바이오 쪽에 강세를 좀 예상을 하는데, 뭐 IT하고 BT 계속 시속 게임이 일어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꾸준히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오늘 셀트리온이 밑으로 빠지고 반대로 이제 종근당에서 이슈가 나왔죠. 이제 나파벨탄, 나파모스타트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시장에서 판단하는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쪽이 이제 올라갔죠. 네. 뭐 물론 이슈도 있어서 같이 올라갔지만,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셀트리온과 종근당 이 기업들의 좀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제가 뭐 좀 긍정적인 쪽으로만 말씀을 드릴 것 같긴 한데, 오늘 일단 이상이에요. 네, 이상이죠. 근데 보면은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치료제 임상 3상 허가 전에 고령 고염 환자들 투여를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엊그젠가 신풍제약 찍어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2상하고 3상의 차이를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상은 좀 소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약물에 대해서 효과도 검증해보고 뭐 안정성도 좀 검증을 해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라면, 이 3상 허가 같은 경우는 2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3상에 충분히 대규모 환자를 통해서도 이게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다 라는 판단이 떨어지면 이제 3상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상이 진행되고 뭐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험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이제 계속 임상해라, 너네 의미 있는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임상 계속 해라 라고 해서 임상이 지금 완료됐다고 나왔어요. 근데 종목은 뭐 기대감으로 쭉 올랐다가 이렇게 쭉 막판에 밀렸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이상이 끝나고 긴급승인 신청이 된다 한들 저는 이게 본 게임이 3상일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야 인마, 신풍제약은 이미 나온 약으로 안정성과 그게 입증된 이미 3상 4상까지 끝난 기업이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3상은 이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상하고 약물, 그러니까 2상 끝내고 긴급승인 넣는 거랑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3상을 또 진행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리핀도 3상 진행하고, 필리핀도 3상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사람들이 아직,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기에 이상으로는 파워풀하지 못하다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시장이 받아들이기에. 그죠? 셀트리온도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하죠. 셀트리온 제약도 뭐 재료 소멸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보시면 결국 종근당도 얘기가 나오는 게 임상 2상이 좀 긍정적이어서 이걸 토대로 3상을 한번 대규모 3상을 진행해보겠다라는 거고, 셀트리온도 기사를 보시면 식약처는 개발이 진행 중인 항체치료제는 임상 3상 조건부를 허가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결과가 오늘, 그러니까 어제까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상 후에 긴급승인 신청을 통해서 이게 시판이 가능하다, 코로나 치료제로서에 대해서 기대를 막 했는데, 이게 까보니까 시장이 판단하는 거는, 이거 오늘 제 판단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거 이상이 효과 있다고 나오고 뭐 의미있게 좀 움직이다가 결국 3상에서도 좀 더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이제 확실한 그게 나와야 이게 좀 주가가 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종근당도 보시면
임상 이상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 이것도 나파벨탄도 뭐 나와 있는 치료제잖아요. 그래서 쭉 보시면 뭐 어느 정도 뭐 11% 정도 더 표준 치료에 11%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임상 3상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다 하는 거겠죠. 임상 이상을 가지고 중증 고위험 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거죠.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조건부 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랑 임상 3상이랑은 아예 다른 얘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결국 여기서 보다 더 대규모 환자를 통해서 여기서 효과를 내야 시장이 더 크게 반응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종근당 관계자는 중증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나파벨탄이 중요한 대상으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근데 이게 지금 고위험 환자군, 중증 환자라서 좀 얘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결은 이게 사람들이 임상 2상을 하고 이게 완전 게임 체인저로서 팡 하고 받아들이진 못할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지금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종근당도 그렇고 보시면 종근당도 사실 이게 이상에서 엄청난 효과가 있어. 이거 바로 뭔가 조건부 신청 허가하고 하면 이게 이렇게 윗골이 나올 만한 재료가 사실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뭐 셀트리온은 밀렸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오늘 뭐 신풍제약이 따로 모멘텀적으로 나온 게 딱히 없어가지고 뭐 차트 부분은 사실 뭐 계속 봐왔던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뇌졸중 치료제도 우리 어제 다시 한번 읊어봤고, 그리고 필리핀 임상, 남아공 임상 연장된 거, 그런 부분도 제가 오늘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임상으로는 더 파워풀하진 못하구나. 지금 임상 이상으로는 이거 임상 3상이 가야, 임상 3상에 대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야 이거 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임상 2상과 3상의 차이는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로 진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미 뭐 남아공이라든지 필리핀 임상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대상 수가 확연히 다릅니다 지금. 그죠? 3,000명. 그죠? 그리고 글로벌 임상 3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막 행복회로를 돌려드리는 건 사실 아니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시장이 지금 주가를 어떻게 반응해주느냐를 보고 든 생각이에요 지금. 뭐 142명 뭐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2상이랑 3상이랑 좀 다른 느낌일 수도 있죠 사실. 그리고 케냐 임상도 네. 케냐 임상도 임상 3상이고, 이것도 140명 이거 똑같은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긍정적인 좀 생각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이 받아들이기에는 이상으로는 약하지 않나, 인원수, 환자 모집 수 대비해서 좀 약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그걸 떠나서 어차피 제가 어제 영상의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본질에 집중을 했을 때는 뭐 2상이든 3상이든 코로나 치료제도 효과가 나면은 장땡이지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뭐 임상이 라이브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지금 뭐 환자 A번 환자한테 투약이다,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의미부여할 수 없는 가격 구간 안에서는 차트 분석을 하는 건 지금 당장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셀트리온이 뭐 어떻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이 나왔어요. 지금 리포트로도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실 뭐 의사 선생님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허하실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에서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4%, 68%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약한 50세 이상의 중등증 환자군에서 위약 대비 중증 환자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중등증이죠, 중증 환자. 근데 이제 피라맥스는 이제 경증 환자까지 예방까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뭐 물론 임상이 얼마나 진행이 될지, 얼만큼 진행이 된 다음에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지금 저희가 제 생각으로는 뭔가 이렇게 국내 임상으로는 지금 뭔가 게임이 조금 이제 경쟁하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해외에서 집중을 하고 소유권도 신풍제약이 다 갖고 있는 마당에, 이제 거기서 3상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거랑 지금 2상에 대해서 신청하고 3상 들어가는 거랑은 약간 좀 그 온도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상 오케이 하고
그 식약처에 조건부 신청하고 삼상 들어가는 거랑 삼상을 가지고 신청하는 거랑은 좀 이제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도 신청하고 허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삼상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종근당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럴 바에 그냥 원큐로 삼상까지 시간 투자돼서 삼상 진행한 다음에 바로 우리나라 식약처에다가 신청하는 게 훨씬 더 절차가 더 간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데는 지금 삼상 들어가네 마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해외 임상이지만 삼상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지금 합리적인 생각인지에 대해서 저는 물론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뭔가 이렇게 나쁜 틀린 생각 같진 않습니다만 뭐 여러분들 생각도 중요하니까 어차피 주주분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상시명 대상 100여 명이에요 여기도. 근데 지금 필리핀 뭐 3,000명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어차피 삼상은 이상보다는 확실히 환자 수나 그 환자 수가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죠? 렘데시비르는 뭐 이미 제일 먼저 나왔던 거고 이것도 보시면 결국 60명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약이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거는 이상으로는 좀 약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내용을 준비하다기보다는 오늘 뭐 시장도 그렇게 막 크게 움직임도 사실 많이 없었고 뭐 테슬라 관련해서 뭐 스피커가 달리니 뭐 지니뮤직이니 뭐 해서 상한가 갔다가 뭐 시간에 보니까 지금 뭐 그런 이유가 없다 뭐 해서 또 하한가 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명확하게 방향성을 못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신풍제약에 대해서. 뇌졸중도 봤고 우리 뇌졸중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드렸고 필리핀 임상, 뭐 케냐 임상, 부르키나파소, 남아공, 우리나라 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짚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요? 이상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지금. 왜냐면 종근당도 해외 임상이거든요 결국. 러시아에서 일찍이 러시아로 먼저 나갔었잖아요.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종근당에서 이상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 나왔고 러시아에서도 계속 진행해라 그렇게 하고 했던 게 이상하고 바로 이제 뭐 시판대 뭐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죠. 식약처에 신청하고 신청은 신청대로 하고 삼상 대규모로 삼상에 진입하는 걸 봐선 지금 이상은 이상대로 하라고 하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 하고 결국 삼상을 누가 먼저 끝내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 한번 놓치고 계셨다면 한번 또 시간 되실 때 좀 천천히 주무시기 전에 누우셔가지고 저 허브경제TV에서 하는 말이 뭐 일리가 좀 있네? 라고 하시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 뭐 이상한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판단은 이제 주관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얘기할 만한 걸 던져 드렸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허브경제TV 아이디로 추가 클릭하시고 HBTV 천사로만 검색해서 나오는 계정만 저희 계정이다 라는 부분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뭐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주식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 발송해드리고 이벤트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발송해드리니까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한번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한 달에 10만원 1년에 120만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이기 때문에 싸고 비싸고 혹은 이게 합리적인 가격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에 뭐 더 사족을 붙이진 않겠습니다. 저희 VIP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단기 스윙, 주력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21년 저희가 이제 매매 뭐 맨날 다 올려드렸어요. 매매 결산 VIP 내역들 이거 어차피 홈페이지 VIP 회원들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뻥을 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인바이오 10%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청산이 됐고 거의 이제 매일매일 청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VI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도 같이 발송을 해드립니다. 단기 트레이딩, 단기 스윙, 단기 트레이딩 한 일주일 정도, 단기 스윙은 1주에서 2주, 주력주 같은 경우에는 뭐 분기 실적 혹은 뭐 앞으로 호재를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력주 같은 경우는 지금 20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 종목도 있고 10% 20% 왔다 갔다 하는 종목도 있고 뭐 오늘 같은 경우 또 호재 나와서 또 막 급등했다가 뭐 저희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 가격까지 쭉 끌고 갈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2021년 좀 편하게 안정적으로 수익 받아보실 분들은요 이번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허브경제TV와
알차고 보람찬 2021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